자, 오늘 앵그리 잉글리시에서는 토플 독립형 라이팅 쓸 때 서론과 결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세이 다 써봐서 잘 알겠지만 에세이 쓸 때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곳은 사실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서론은 뭐랄까요? 좀 욕심이 생기죠. 독자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땡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라이팅 업계에서는 그걸 이제 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훅을 거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의 이제 관심을 땡겨서 내가 쓴 에세이 이제 바디로 이제 말 그대로 서론에서 이제 내 글을 읽고 관심을 갖고 이제 내 바디를 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대학에서 쓰는 에세이는 어떤가요? 토플 라이팅 에세이, 독립형 에세이 좀 다르죠. 이 대학에서 쓰는 에세이는 많은 시간을 주죠.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랄지 긴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론을 쓸 때 많은 시간을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쓰고 뭐 작가처럼 막 고민하고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쓰고 찢어서 버리고 또 쓰고 마치 작가처럼 이제 굉장히 좋은 서론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토플 독립형은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여러분이 에세이를 바디까지 다 써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의 역할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론은 그냥 답만 쓰시면 돼요. 본인의 주장이 반드시 서론에 나와야 되니까 서론에서는 답만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바디 서머리, 즉 다시 말하면 바디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서머리를 보여주면 좋긴 한데 서론에서 만약에 바디에 서머리를 해버리면 각각의 바디를 쓸 때 바디의 토픽 센텐스와 서론에 나오는 서머리가 겹치거든요. 내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진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진술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영어로 써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서론에서 서머리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디에 나오는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데 영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서론에서는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서론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론은 대학에서 쓰는 에세이랑 같다라고 생각해서 서론에서 많은 시간을 쓰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까지 이제 쓰게 되면 서론과 결론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많이 쓰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가요? 시간이 없나요? 바로 바디죠. 바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토플 질문 밑에 여러분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를 들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에세이의 평가를 받는 건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나의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론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정작 바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디를 쓴다 하더라도 리바이즈를 해서 뭔가 막 수정을 하고 디테일을 집어넣고 좀 이쁘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서론과 결론에 소위 템플릿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쓰게끔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단어 수를 300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수를 채우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에 이제 템플릿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건 그거를 써야지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서론은 그냥 심플하게 답만 쓰셔도 되고요. 바디를 잘 써야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은 없고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서론과 결론을 막 템플릿을 외워서 쓰는데 타이핑 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서론과 결론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어 수는 뭐 150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예를 들면 6분 정도를 예를 들면 타이핑을 치면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6분 동안의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 여러분이 쓴 내용은 사실 평가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페시픽한 이유와 예시가 안 나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막 시간을 들여서 이쁜 에세이를 막 쓰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제 말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책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 중에 ETS가 어떤 가이드 같은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IBT, 토플 라이팅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로 해서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된다는지에 대한 이제 기준 어떤 뭐라고 루브릭스라고 해서 그 토플 기준,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5점짜리 뭐 라이팅 에세이는 뭐 이런 것이다. 4점짜리 에세이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점수를 4점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자세하게 설명하는 가이드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raters, 즉 채점자죠. 채점자들은 will not, 그 다음에 look favorably on 이라고 쓰는데 look favorably on은 무엇을 좋게 보다, 호의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raters, 채점자들은 will not, 그 다음에 look favorably on, 뭐를 좋게 보지 않냐면 바로 wordy, 장황한 introductory, 서론과 그리고 concluding, 결론의 paragraphs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뭘 말하냐면 단순히 학생들은 memorize, 즉 외워서 서론과 결론을 쓰는데 그 자체의 서론과 결론은 바로 add 다음에 words 해서 단어 수를 add, 덧붙이는 거죠. 뭐에? to 다음에 your essay. 즉 너의 에세이에 그냥 단어 수를 그냥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덧붙이기 위해서 외워서 쓰는 서론과 결론은 채점자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서론과 결론을 길게 써도 그거에 대해서 채점자들은 별로 예를 들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당한 이유는 반응을 왜 보이지 않아도 되냐면 거기에는 스페시픽한 이유와 예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토플에서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이그젬플과 이유를 줘야 되는데 거기 서론과 결론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론과 결론은 장황하고 긴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채점자들에게는. 더군다나 그것을 단어 수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뭐 예를 들면 150자 정도 되는 서론과 결론은 그냥 들어가는 단어 수지 실질적으로 300자가 되는 에세이라 하더라도 그 150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스페시픽한 이유와 예시는 바디니까 그 바디가 결과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150자 썼지만 결과적으로 150자밖에 안 되는 바디이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점수를 안 주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학생의 한 예를 통해서 제가 입증을 해볼게요. 오늘 실전반에서 학생들이 이제 오늘 에세이를 썼는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실전반을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저랑 수업을 하지 않고 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 실전반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타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의 이제 에세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에세이 쓸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한 학생이 서론을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서론은 이 학생은 서론을 가르치는 서론을 써야 된다라고 학원에서 배웠구나라고 해서 이제 서론을 길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 하나를 쓰는데 제가 그 학생 뒤에서 계속 보니까 서론과 바디 하나를 썼는데 서론이 109자 정도인가 100자 정도가 좀 넘었고 그 다음 바디 하나를 쓰는데 그 바디 하나도 한 120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즉 요 서론 하나와 바디 하나 쓰는데 22분 동안 쓰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분밖에 안 남죠. 그럼 8분 동안에 바디 두 번째를 써야 되는데 8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바이즈를 해야 되는데 리바이즈는 빨리 쓰고 여러 번 본인의 에세이를 읽어야 좋은 에세이가 나와요. 문법적인 에러도 줄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들어가고 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훨씬 더 좋은 에세이가 나오는데 8분 정도 남은 거죠. 그 8분 정도에 바디 두 번째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학생은 8분 동안에 바디 두 번째를 쓸 텐데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8분 동안 쓰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 학생은 그 바디 두 번째를 다 마치기도 전에 또 결론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결론까지 쓰려고 하네? 그래서 결론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 에세이를 이렇게 한번 제가 출력해서 보니까 서론 109자 정도, 100자 좀 넘고 바디 1은 그거 비슷하게 나오고 바디 2는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80, 한 몇 자 정도, 3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밑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론과 바디 두 개, 결론, 멋진 4개의 패러그래프로 돼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바디 두 번째가 제가 읽어보니까 역시 디테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론 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없는 시간에서 결론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심플해요. 그 학생 에세이를 읽어보면 서론과 결론이 있지만 카운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디테일이 없으니까. 스페시픽한 이유나 또는 예를 들면 이유나 이제 이그젬플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 같은 거죠. 화려한 말장난 같은 거죠. 그럼 결국 채점 받는 평가 기준은 바디 2개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디 2번째는 너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에세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디테일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학생은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뭔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겠죠. 서론, 결론 다 썼고 그다음에 바디도 쓰고 300, 한 2, 30자 정도 되니까 뭔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텐데 성적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시픽한 이유와 예시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려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작가가 아닙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고민하면서 서론 결론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서론은 한 줄 그냥 답만 쓰셔도 되고요. 나머지 모든 남는 시간은 바디에다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바디를 빨리 쓰고 여러 번 읽어서 리바이즈해서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도록 쓰셔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전달하려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는 토플 라이팅 독립형 에세이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시픽한 이유와 예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은 한 줄 내 주장에 내 주장 답만 쓰시면 되고요. 결론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어차피 서론에 나오는 것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 주장과 바디 서머리 이런 걸 텐데 바디 서머리는 쓸 수가 없으니까 서론에서 안 썼으니까 바디 서머리 안 쓰겠죠. 그럼 결론은 결국 내 주장인데 내 주장은 이미 서론에 나오니까 결론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쓰는 에세이는 항상 서론과 결론이 있었는데 서론은 한 줄밖에 안 돼도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토플은 30분 동안에 나의 영어적인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지 내 에세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서론과 결론이 없다라고 점수를 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플에서 물어보는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 요것만 쓰시면 서론은 답만 쓰셔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토플 독립형 에세이 쓸 때 서론과 결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해를 버리셨으면 합니다. 서론에선 답 한 줄만 쓰셔도 되고 결론 안 쓰셔도 되고 모든 남는 시간은 바디에 집중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